검찰 조사라면 바로 나와요. 아니 그렇게 존경하던 분한테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하고 사회적 공직생활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했으니까 네. 우선 그 아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가려줘야죠. 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이 벌써 20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최 청장이 그제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죠. 네, 우리 사회는 지금 최동욱이라는 태풍의 눈 속에서 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오늘은 경우의 수로 하면 딱 세 가지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풀어보시겠다고요? 글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어저께 지방을 다녀왔는데 아는 사람들이 악수하자마자 묻는 게 네. 사실이냐 아니냐만 사실이냐 아니냐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야, 이거 참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들이 많구나. 관심은 많습니다. 근데 관심이 많은 게 마침 이제 저게 혼외 자식 논란이라 그렇지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나. 예. 그런데 이제 저게 그동안에는 보도 아니면 주장, 논평, 뭐 야당의 무슨 성명 이렇게만 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어쨌거나 감찰이라든가 또는 뭐 정정보도 신청에 따라서 법정에서 그렇죠. 다루는 정식으로 그렇죠. 엄격하게 다루는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 네. 진실을 정말로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첫째는 사실일 경우, 판명될 경우. 예. 둘째는 사실이 아닐 경우, 네. 세 번째는 미궁에 빠질 경우. 예, 그게 예. 요새 또 그렇죠? 부각이 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먼저 사실이 아닐 경우, 오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야. 그러니까 보도가 사실이 아닐 아니, 경우. 그러니까 혼외 아들이 아닐 아닐 경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의 그 공신력이나 여기에는 큰 타격을 받겠죠.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굉장한 네. 타격을 받을 그럼요.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건 무슨 정정보도 수준이 아니라 최동욱 청장의 가족, 네. 임여인,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전부에게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또한 우리는 이러해서 취재를 했다라고 하는 취재의 근거를 말하자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까지는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선일보가 입은 타격은 아주 엄청날 겁니다. 네. 한국에서 말하자면 희대의 오보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정부도 타격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 아니 멀쩡한 그 수사기관의 총책임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자기네들이 임명을 해놓고 임명을 뭐 박근혜 대통령이 했냐 이명박 대통령이냐를 떠나서 하여튼 국가에서 임명을 해놓고 그냥 파고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정부도 그 일종의 그런 음모론이라든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최동욱 청장은 본의 아니게 네. 국민적으로 엄청난 피해자가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 영웅이 될지도 모르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진실을 드러나고 더군다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으로 아하. 또 여기에 큰 힘을 실어준 야당도 굉장히 입장이 좀 좋아질 겁니다. 네. 자, 요거는 네.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근데 이제 사실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일 경우에. 이때는 혼외 아들이라고 하면 좀 무슨 연문이라든가 인터넷 괴담같이 들리니까 이거를 어떤 사실인데 어떤 사실을 보냐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든지 예. 음주 운전을 했다든지 예. 좀 심한 얘기로 하면은 금품 수수를 한 무슨 뇌물 뭐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사건이라고 보면은 예. 최동욱 청장은 혼외 문제는 그건 가정사일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거짓말한 거는 잘못된 거죠. 예. 거짓말을 국가에도 했고 언론기관에도 했고 국민에도 했고 가족에게도 했죠. 그렇죠. 가족에게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그러니까 혼외냐는 거는 그냥 개인사고 네. 어떤 일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또 그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뭔가. 그 중에서 요즘 가장 보도 많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금품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여자분이, 임모 여자분이
업소를 어떻게 운영했으며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낳아서 지금까지 성장시켰고 교육시켰고 그다음에 네. 외국을 보냈고 예. 그다음에 집을 옮겨갔고 검찰의 월급으로 이게 가능했겠느냐. 아. 200만 원은 좋게 한 달에 들어갔을 건데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규명돼야 되기 때문에 예. 혼의 아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가정을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 또한 이렇게 되면 조선일보는 당당하게 사실을 보도한 언론으로서 더 우렁차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그렇겠죠. 예. 정부는 정부대로 법과 질서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의혹이 제기된 것을 진상규명을 해서 확인이 됐으니까 정부로서는 뭐 잘한 건 아니지만 할 일을 한 거죠. 네. 여기서 문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죠. 아, 그렇죠. 야당은 지금 만약에 여기가 사실일 경우라면 이거를 무슨 뭐 찍어내리기니 뭐 검찰 흔들기로 주장을 하고 혼외 자식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던 야당, 예. 사표를 빨리 수리하라고 했던 야당, 이 야당이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아. 거짓말한 공직자를 옹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짓말한 사람은 혼의 얘기가 아니고 네. 거짓말한 예, 거를 예. 이걸 어떻게 직감당을 할 겁니까? 아하, 예. 그렇군요. 또 하나 일부 언론, 네. 뭐 여기서 어떤 특정 언론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소위 진보로 알려져 있는 언론들, 이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문제예요. 야, 사실이냐 아니냐 할 때 사실로 드러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야당이든 일부 언론이든 또는 시민단체 중에서 이렇게 비껴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자, 사실이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아, 그 사실 자체가 뭐 대단하냐? 네. 이렇게 되면 아주 무슨 꼴이 되겠죠. 속이 훤히 보이는 게 나타나요. 아, 그렇죠. 지금이라도 진실 보도를 위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도 진실 규명을 하는데 협조를 하고 예. 그리고 그렇죠. 나서 음모론인지 아닌지도 가려보고 그렇죠. 네.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를 하든지 뭘 예, 해서 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음모론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지금 보면요. 소송이 굉장히 이게 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뭐 3개월에 끝날 만한 게 아니다. 1년 뭐 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문에 미궁 속으로 결국 빠질 것이다. 미제 사건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최 청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했던 그 소장이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 사건에 진짜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임여인의 편지나 이 소장을 보면서는 네. 개인적으로는 점점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 가게 돼 있어요. 제 아. 두뇌 구조가 그런지 법이 짧아서 그런지 세상을 보는 견해가 이상해서 그런지 한번 그 예, 한번 보죠. 소장 한번 네. 네. 어떤 대목 때문에 제가 그러냐면 자 네. 대다수의 선후배 법조인은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고는 즉 여기서 본인이죠. 최 청장이죠. 네, 예. 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소장에 이게 이런 대목이 들어간다는 게 난 저희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자, 소장에 40쪽이라고 그러는데 예. 나 아니다. 조선일보 첫 번째 보도부터 2호 보도는 명명백백한 오보다 정정해달라. 그러면 되는 거지. 예. 아니 무슨 놈은 뭐 대다수 선후배 법조인, 대다수 선후배 법조인을 갖고 여론조사를 한 건지도 모르겠고 나 이 법조인들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당신 나한테 물어를 받느냐. 네. 예. 소장이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예. 이 최 청장은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네. 내가 저렇게 모해반다면 네. 거의 뭐 폭력 수준으로 날리지 않겠습니까? 아하. 근데 이분은 네. 어떻게든 게 법과 네. 규정, 제도, 자리 그리고 야당의 지원 등등을 통해서 이걸 전략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전략적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다. 전략으로 끌고 나갈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냐 아니냐만 가리면 그렇죠. 될 거예요. 무슨 대다수 법조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든 아니든 난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아. 그 뭔 놈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서술이 저런 것이 사실과 관계없이 소장에 기재할 내용은 아니라. 아니야, 저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법을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런지 예.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예. 결과적으로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네. 미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어허. 자, 여기서 민사소송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예. 민사소송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나 유전자 주사 검사 받겠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서약을 하고 혈서를 쓴다 하더라도 안 하면 뭐. 상대방이 안 한다고 그러면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라고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정보도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뭐 한 달, 석 달 걸린다고 했는데 네, 이건 석달 내버려두면 아니라고 200일이 걸릴지도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20일이나. 예. 이 정정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가 있게 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여인이 예. 생활기록부에 아이 이름을 최동욱으로 기재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네, 그렇죠. 아이 아버지의 예. 이름을 최동욱으로 네, 기재했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나 학생들은 당연히 네.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할 거라는 건 보통 사람의 상상을 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으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것 이외에 다른 근거도 갖고 보도했겠지만 일단 예. 그게 중요한 그 근거였다고 조선일보 자체가 보도를 했으니 그렇죠.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는 임여인을 상대로 해서 왜 도대체 내 이름을 도용을 했느냐? 그렇죠. 명예훼손을 제기할 법도 한데요. 그렇게 절대 다수 법조인들이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하는 내 이름을 왜 내가 동원했냐 해서 거기다 대고 화를 내든지 형사 고발 명예훼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그 가족. 가족들이라도 왜 우리 남편이 인생을 이렇게 공직생활을 망치게 만들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개망신 당하도록 새 총장 하느냐. 부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강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왜 민사소송을 택했을까? 그런데 이게 점점 끌고 가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나는 진상규명할 의사가 있다. 조선일보가 밝혀내라. 그러면서 가다 보면은 A 주장, B 주장 해가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함 프로젝트처럼 지금도 북한이 했다, 아직도 북한이 안 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자기 주장을 끌고 나가서는 미국에 빠뜨리려고 할겠지 모르겠네. 이런 경우에 유혹은 누가 받게 되느냐. 정치권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의심을 받을 수 현안 있다. 말고도 다른 현안이 많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사표 수리하는 걸로 알고 그냥 그건 조선일보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는 다른 정치 뭐 이름 대하여 뭐 민생 문제를 하자는 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 조선일보는 반드시 이걸 규명을 해야 됩니다. 명명백백히. 그러니까 독자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고 네. 100년 역사에 대한 의무입니다. 조선일보는. 예. 그러니 조선일보가 사실을 취재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언젠가 또 한번 보도를 하든가 네. 아니면 이걸 갖고 법적으로 나왔던지 모르겠지만 무고죄로 걸어서라도 형사소송화해야 된다 이거죠. 형사사건화. 그래서 강제로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정치권이 타협한더라도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예. 보면요, 교수님, 지금 최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검찰 흔들기라 그러면서 정치 쟁점화를 좀 하려는 것 같더니 최 총장 본인이 그 소장을 제출하면서 저희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은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마음이 바뀌는 건가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나와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예. 정치 쟁점화를 해놓고 정치 쟁점화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혼의 아들 문제가 보도됐으면 나 그거 아니다 라고 네. 하면 말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검찰 흔들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치 문제로 보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다 해서 야당까지 난리를 치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국제 문제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건 정치 문제로 하지 말자. 예. 이건 당당한 태도가 아니죠. 근데 그 문제 보도가 나간 경위에 지금 조선일보가 가족 명부를 확인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최동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최 총장이 지금 물어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입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나는 그것도 기자가 네.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위와 네. 그거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 아하. 밝히거나 밝히지 않거나 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나중에 조선일보가 어떤 판단할지 모르지만 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냐가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사실 여부가 더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 최 총장은 그 여자분한테도 당신이 나라는 사람을 거기다 이름을 쓰게 된 경위를 지난번 편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라. 설명을 해야 된다. 해달라. 이렇게 물어보든지 말이야. 전부가 본질을 비껴가고 있어요. 내용들이.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어디 칩거를 하면서 일부 대검 간부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고 최측근과 하는데 연락을 하고 있다죠. 대검 간부님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법과 정의를 세우는데 정말 불철주야하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생활 문제로 비롯된 거짓말 게임을 거기에 자기가 도움이 되거나 참모가 되는 건 검찰 본령의 업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말로 명심할 것은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예. 검찰총장도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죠. 왜 나를 처벌하려고 하느냐, 누구가 누구를 처벌하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들도 일부 간부든 많은 분이든 한 명이든 간에 이 업무하고 분리를 해서 네. 이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거는 개입을 하든지 예. 또 조언을 할 수 있고 하지만 나머지는 여기에 개입하면 안 예. 됩니다. 예. 완전히 사적인 얘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교수님 지금 뭐 혼외자 아들이 맞을 경우 아닐 경우 그리고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에 다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혼외자가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 물론이죠. 예, 어떻게 되는 진실 겁니까? 여부는. 당연히 그게 가려져야죠. 다만 혼외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무슨 연문이라든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니 그거를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뇌물죄라든가 이렇게 예.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고 예. 그게 가려져야만이 차 청장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심지어는 임모여인하고 서로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전반적으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예. 돈 문제도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당연히 가려져야죠. 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아이 인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겠죠. 예. 그러나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그 아이 아버지가 차동욱 검찰총장이냐 아니냐를 찾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무슨 뭐 신문이 어떤 아이의 아버지 찾기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교수님,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다 알고 있다시피 미궁에 빠질 확률은 높고 최 네. 총장이 하는 행동은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의심을 사고 있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알아야겠고 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습니까? 감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감찰도 됩니까? 받아야 되죠. 네. 감찰을 왜 받아야 되냐면은 자기 혐의를 밝혀질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벗어나야 예. 되기 위해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지금 당연히 수사에서 받아야죠. 가장 정확한 감찰을 받아야 된다. 네, 예. 나의 예를 들면 다른 거 그동안 있어서 뭐 모든 비리를 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려줘라. 네. 이것이 앞으로 검찰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하냐. 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정치권은 또 어떻게 굴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당신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건 끝까지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런 예. 그 예.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알겠습니다. 진실 여부를 법무부 감찰팀이 밝혀낼지 아니면 기자들이 밝혀낼지 두고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